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규정 속도대로 잘 달리면서 안전운전을 해도 상대 차량의 명백한 잘못 때문에 갑자기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게 될 사고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당했다는데 자, 그날 도로 위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런 사고가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답니다. 1차로를 주행 중이던 제보자. 그때 갑자기 차량 앞유리를 덮친 이것.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중앙분리대가 이제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들었던 임시 방호 벽 같은데 이제 물이 채워져 있었고요. 이제 상대편 차가 이제 그걸 받고 나서 저의 차 쪽으로 쭉 밀고 들어와서 물도 같이 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반대편에서 차가 날라올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 하고 있잖아요. 충격으로 파손된 방호 울타리 안에 있던 물이 쏟아진 겁니다. 반대편 도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은 중앙선을 넘은 뒤 겨우 멈췄는데요.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수리비가 1,200만 원이나 나왔답니다. 왜 이런 사고가 난 걸까요? 일단은 자기가 과속을 했다는 건 인정을 했고요. 앞쪽에 있던 차가 차선 변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변경한 차를 피하다가 속도를 못 이기고 앞에 있는 차를 받고 반대편 라인까지 이렇게 넘어온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과속하며 지하차도를 나오던 사고 차량이 1차 사고 후에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방호 울타리를 충격한 겁니다. 과속을 하면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규정 속도를 지키는 것, 안전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새해를 맞아 가족들과 놀러 가던 제보자. 하지만 여행길의 설렘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큰 충격음과 함께 제보자 차량이 심하게 요동치는데요. 정말 한순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시야를 가릴 정도로 뿌연 먼지와 정체모를 파편들로 뒤덮인 도로는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는데요. 제보자는 여전히 그날의 상황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나면서 마치 전쟁에서 폭격을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정말 큰 바위덩이만한 콘크리트가 굴러다녔기 때문에 그 위를 차를 밟고 지나가니까 제보자의 차량을 덮친 건 3m가량 부서진 중앙분리대의 파편이었습니다. 커다란 콘크리트 덩어리가 주행 중인 차량의 정면으로 날아와 더욱 위험했던 상황. 그렇다면 중앙분리대는 왜 파손된 걸까요? 반대편 차선에 25톤 화물 트레일러가 중앙분리대를 받고 그 충격에 의해서 파편들이 저희 차선으로 날아온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건 바로 대형 트레일러였는데요.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중앙분리대 파편으로 인해 피해 입은 차량이 총 5대나 됩니다. 그중 한 차량의 탑승자는 허리 부상까지 당했다는데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2차로로 진행하던 트레일러가 차량 뒷부분이 흔들리면서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도로 놈이 좀 울퉁불퉁했다. 그래가지고 그 뒷부분이 흔들릴 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차량 뒷부분이 흔들리자 방향 조작에 실패한 운전자가 급기야 핸들을 놓치고 만 겁니다. 사고 차량은 트럭 본체와 긴 적재함이 고정핀으로 연결돼 있었는데요. 이런 차량은 무거운 짐을 실었을 경우 적재함이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운전자가 통제하기가 어렵답니다. 이처럼 대형 화물차는 작은 흔들림으로도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천천히 안전하게 운전해 주세요. 눈앞에서 믿기지 않는 사고를 목격했다는 제보자. 비가 오던 밤이었는데 자, 그때 굉음과 함께 옆차로 차량이 사고가 났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중앙 화단을 들이받고 공중에서 한 바퀴 회전한 건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고 현장에서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쭉 직진을 하려고 쭉 그냥 앞으로 가시더라고요. 가던 중에 저쪽에 있는 중앙의 화단을 밟고 올라타서 차가 이제 전도가 되고 바로 이 중앙 화단을 들이받고 사고가 났답니다. 차선 보여요? 뭐야? 택시. 잠깐만요. 119 부르고 119. 바로 구급차를 불렀다는 제보자. 자, 그런데 택시기사가 황당한 말을 했답니다. 다행히 몸은 괜찮으신 것 같더라고요. 뒤에 승객들도 없었고 구급차 불렀다니까 괜찮다고 그냥 가시던 길 가시라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차가 일단은 그렇게 공중에서 한 바퀴 굴렀다는 게 어디가 다치셨을 텐데 너무 괜찮다고 계속 그러시니까 뭐 때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보자의 도움을 뿌리쳤다는 택시기사. 사고 담당 조사관에게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음주운전이에요. 일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이제 밥 먹으면서 한잔 하신 것 같은데 취소 수치 나왔어요. 0.1 이상인 거죠. 사고 원인은 또 음주운전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제한속도 60km 도로를 무려 시속 177km로 달린 무모한 운전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 차 한 대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데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무법 질주. 왜 그런 걸까요? 정차 한 차량 2대에서 수상한 대화가 포착됐습니다. 아니, 사고 내고 그냥 갈 거야. 난 신호 절대 안 지킬 거야. 그래. 카메라 다 뗄 거야, 너. 시작이야. 그리고 굉음을 내뿜으며 시작한 광란의 질주. 빠른 속도는 물론이고 적색불이어도 보행자가 있더라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때 한참을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휘청거리는데요. 이 위험한 질주는 사고가 난 뒤에야 멈출 수 있었습니다. 방향을 잃고 가로수를 충돌한 차량. 도로는 한 차례 태풍이 지나간 듯한데요. 어떻게 된 사고인지 경찰서를 찾아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외제 차량 2대를 가지고 제한속도 60km 도로 일반 도로에서 177km 높은 속도로 진행을 하다가 그 운전자가 그 조향장치 미숙으로 자기네들 차가 1차 충격이 됐고 앞서가던 그 머스팅 차량이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가로수하고 그다음에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 세워져 있던 자전거 등 해가지고 재물이 손괴가 됐고 그다음 벤츠 차량은 1차 충격 후에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그 화로차 추돌을 해가지고요. 그 자기네들끼리 그 밥값하고 이제 기름값 내기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경주가 시작된 겁니다. 불법 레이싱을 한 두 차량. 사고는 이렇습니다. 앞서가던 차량이 오토바이를 피하려고 속도를 늦췄고 이때 같이 경주하던 다른 차량이 이 차를 추돌한 겁니다. 그리고 추돌했던 차량도 속도를 이기지 못한 채 화물차를 들이받은 건데요. 레이싱을 시작하기 전 상황은 인근 버스 블랙박스에도 찍혀 있었습니다. 출발하기 전 두 차량 운전자들이 사인을 주고받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리고 시작된 무모한 속도 경쟁. 믿기 어려운 속도로 달린 차량은 출발한 지 1.7km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문제는 무고한 운전자도 사고에 휘말렸다는 겁니다. 앵음 소리 나면은 왠지 긴장되고 이제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고 그런 증상들이 좀 많이 생기고 그 친구들이 그러한 정말 사소한 거 가지고 목숨을 건다는 자체가 저게 하죠. 이들의 폭주가 피해자에겐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았는데요. 이번엔 고속도로에서 수상한 차량을 목격했다는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터미널 들어오기 한 40초 전, 한 40초 전에. 그러고 나서 터널을 진입하니까 점점 소리가 크게 들리더니만.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굉음과 함께 석 대의 차량이 쏜살같이 지나가는데요. 차량 한 대는 벽을 충돌하며 사고가 나기까지 했습니다. 앞을 지나가는 차를 보니까 그게 일정한 방향으로 추월하는 게 아니고 S자를 추월해. 이쪽에서 좌측에서 우측에서 우측 좌측으로. 그래서 저게 바로 레이싱 하는구나. 이들은 터널 입구부터 앞 차량들을 추월해 왔는데요. 뒤따르던 또 다른 차량 옆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간 사고 차량. 하마터면 더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완전 레이싱했다고요. 쟤 우리 받을 뻔. 사고를 목격한 운전자들은 레이싱으로 추정된다고 말합니다. 전문가의 생각은 어떨까요? 얘대가 분명히 경주를 한 건 사실이에요. 터널 내에서는 차로 변경도 불가능하고 속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 그리고 순간적으로 세대가 같이 움직이는데 이게 레이싱 아니면 이런 장면이 나올 이유도 없어요. 레이싱의 전형적인 행위입니다, 이게. 현재 경찰은 단순 난폭 운전인지 불법 레이싱 사고인지 철저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속도로 승자를 가리는 불법 레이싱.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멈춰야 하는 순간 제동력을 잃는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목숨을 건 주행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차가 어쨌든 나의 어떤 대리인격체, 아바타라는 느낌. 또 레이싱에서 내 차가 이긴다라면 마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오랜 경쟁에서 이겨낸 것 같은 성취감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내에서 본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운전을 더 잘하고 나는 더 우월하다. 이런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고요. 이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결과가 초래됐을 때 굉장히 파국적인 위험성이 뒤따른다는 것들을 지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월감을 얻기 위해 안전을 담보로 경주를 벌인다는데요. 잡는데. 오, 진짜. 좀만 더 하면 잡는다. 좀 더. 좀만 더 잡아. 잡았다. 시속 260km로 달리는 차량은 다른 운전자에게 흉기나 다름없죠. 영상을 촬영한 운전자를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그는 무려 4년간 위험천만한 레이싱을 했다는데요. 제가 봤던 사람들 중에는 보통 280을 넘진 않았던 것 같고요. 저도 보통 한 270 정도에서는 결과가 나오고 고속도로에서 100km 달리면은 농담 삼아 옆에서 무슨 일 있냐, 고민 있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었으니까 그게 솔직히 이게 마약 같은 거죠. 그리고 내가 이겼을 때 얻는 성취감. 우월하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이거를 위험하게 생각한다는 거는 너가 그만큼 간이 작아서다. 안전 대신 우월감을 택했던 운전자. 이런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제가 알게 된 형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새벽에 지방을 갔다가 올라오던 길에 전복을 당해서 즉사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 형이 운전을 굉장히 잘했는데 그 형조차도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일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듣고 그때부터는 흥미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사실 좀 많은 후회가 되기도 해요. 도로를 무대 삼아 운전 실력을 자랑하는 불법 레이싱 운전자들. 이 위험천만한 질주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가면서 다소 과시욕 있는 착각에 빠져 있는 그런 행동이 이제 레이싱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미처 대응하기 상당히 힘든 조건이 순간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추돌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인명사고도 날 수가 있고 등등 그런 것들이 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뭐 일반 도로에서 난폭하게 과속을 하면서 레이싱을 한다는 자체는 본인 역시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운전하는 것들이 현명하다. 저는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제 불능 속도로 달리는 이 행위는 도로 위 다른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불법 레이싱으로 인한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운전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세우는 것은 물론 단속과 처벌 또한 더욱 강화되어야 무모한 속도 경쟁의 막이 내리지 않을까요?